안녕하세요, 여러분. 세계를 뒤흔든 한국기술력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물건, 바로 부탄가스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세요? 전 세계 부탄가스 시장의 90%를 한국 기업들이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 설명이 아닌 편견을 뛰어넘어 세계를 변화시킨 한국 기술력의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이 영상 이후에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세계를 뒤흔든 한국의 부탄가스 마이너스 기술의 역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이클 브래드포드, 글로벌 에너지 기업 테크놀로지 솔루션의 수석 검수관입니다. 20년간 세계 각국의 가스 제품을 검수하며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았죠. 저의 철칙은 간단합니다. 품질 검수에서 타협은 없다. 이건 사람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시카고에 있는 사무실에서 CEO와의 통화를 마쳤습니다. 아시아 지역 생산 제품들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하는 중이었죠. 특히 한국산 제품들은 개인적으로 확신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하며 제 사무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벽에 걸린 사진 속에는 저와 제 동생 스티브가 함께 있습니다. 10년 전 스티브는 아시아산 가스 제품 폭발 사고로 심각한 화상을 입었어요. 그 사고 이후로 제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 제품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사고 당시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병원에 실려온 스티브의 화상 입은 얼굴, 그리고 의사가 건넨 평생 흉터가 남을 것이라는 말. 그들은 값싼 인건비로 싸구려 제품만 찍어내고 있어 서양의 기술력을 모방한 위험한 카피캣일 뿐이야. 사고 직후 제가 동료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 생각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함없었죠. 책상 서랍에서 과거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한국 제품에 낮은 평가를 준 저의 보고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옆자리에서 일하는 동료 제니퍼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최근 데이터는 한국 제품의 안전성이 상당히 높다고 나오는데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데이터는 조작될 수 있어. 난 직접 본 걸 믿네. 오후에 CEO로부터 이메일이 한 통 왔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티켓이 첨부되어 있었죠. 한국 부탄가스 공장을 직접 방문해서 품질 리포트를 작성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비행기 티켓을 가방에 넣으며 스티브에게 전화했습니다. 안녕, 스티브. 나 한국에 출장 가게 됐어. 그 나라 부탄가스 공장을 점검하러. 스티브는 잠시 침묵했어요. 조심해, 형. 그리고 너무 선입견을 갖지는 마. 이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의심이 옳다는 걸 증명해 보일게. 그들의 제품이 얼마나 위험한지.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저는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이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현대적이고 세련된 공항 시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곧 마음을 다잡았죠.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꾸민 거겠지. 한국 방문 둘째 날, 드디어 그 유명한 부탄가스 제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김영철이라는 공장 책임자가 저를 맞이했어요. 브래드포드 씨,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공장을 둘러보며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최대한 전문가다운 표정을 지으려 노력하며 대답했어요. 네, 특히 품질 관리 시스템에 관심이 많습니다. 유럽 표준을 어떻게 맞추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첫 번째 생산 라인에서 저는 놀라운 속도로 움직이는 자동화 시스템을 보고 잠시 말을 잃었어요. 컨베이어 벨트 위로 은색 원통형 부품들이 물결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김영철은 자부심이 넘치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저희는 하루 70만 개, 연간 2억 개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라인에서만 분당 600개의 속도로 생산되고 있지요. 숫자를 듣고 내심 놀랐지만 저는 표정을 변하지 않게 유지했습니다. 품질이 아닌 양으로 승부하는 전형적인 아시아 방식이겠지. 그때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본사 비상 연락망 번호가 떴어요. 잠시만요.
김영철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이클, 여기 대형 사고가 터졌어. 본사의 부사장 톰이었어요. 본사 연구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20년간 구축한 핵심 연구 데이터가 소실됐어. 전화를 끊자마자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이미 속보로 나가고 있었어요. 오늘 오전 글로벌 에너지 기업 테크놀로지 솔루션의 연구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으나 20년간 구축한 핵심 연구 데이터가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톰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마이클, 최악이야. 안전 인증 관련 모든 데이터가 사라졌어. 백업 시스템도 손상됐고 다음 주 국제 인증 심사를 어떻게 통과할지. 회사의 미래가 위험해. 제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국제 안전 인증은 가스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에요. 그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제품 판매 중단은 물론 5,000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공장 구석에 있는 벤치에 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을 때 김영철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순간 망설였습니다. 경쟁사의 약점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김영철의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졌고 저는 결국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희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든 안전 인증 데이터가 화재로 소실됐어요. 다음 주 국제 인증을 받지 못하면 회사가 위험합니다. 김영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렇군요. 투어를 계속할까요? 아니면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집중하기 어렵네요. 저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머릿속은 이미 회사의 위기 상황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노트북을 켜고 화상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CEO의 얼굴은 피로와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마이클, 상황이 심각해. 유럽과 미국 협력사들의 SOS를 쳤지만 모두 2~3주는 걸린다고 해. 그때면 이미 늦어. 저는 간절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른 백업은 정말 없습니까? 클라우드나. CEO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전부 확인했어. 없어. 20년간의 연구와 인증 데이터 모두 날아갔어. 화상회의가 끝나자 저는 창문 앞으로 가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빛나는 고층 빌딩들 사이로 무수한 사람들의 삶이 이어지고 있었죠.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이것은 끝을 의미합니다. 5,000명의 직원들, 그들의 가족들, 모두 실직 위기에 저의 커리어도 끝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전문성과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호텔방을 서성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동생 스티브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스티브, 내가 너한테 약속했잖아. 이런 사고가 다시는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이제 그 시스템마저 무너졌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심정으로 미니바에서 위스키 한 병을 꺼냈습니다. 평소 업무 중에는 절대 술을 마시지 않는 원칙이 있었지만 지금은 예외였어요. 한 잔, 두 잔. 위스키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잠시나마 현실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에 온 이유도 있고 그저 회사의 위기만 생각했어요. 회사가 무너지면 그동안 제가 주장해왔던 안전기준, 품질 관리 시스템도 함께 사라질 테니까요. 특히 아시아 제품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유지해왔던 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직원들이 짐을 싸서 회사를 떠나는 모습,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회사의 몰락 소식, 그리고 동생 스티브의 실망한 표정이 교차했어요. 10년 전 동생의 사고 이후 제가 맹세했던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건가?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휴대폰 알림음이 울렸어요. 겨우 손을 뻗어 확인해보니 김영철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아침 공장으로 다시 와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머릿속으로 여러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제가 방문 중에 보안상 문제가 발견되었다는 걱정일까? 아니면 단순히 투어를 계속하자는 제안일까? 무슨 소용이야. 한국 부탄가스 공장이 우리 회사를 어떻게 도울 수 있겠어. 침대에 다시 누워 괴로운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회사의 몰락이 계속 반복됐어요.
악몽 속에서 저는 계속해서 뒤척였죠. 아침이 되자 두통과 함께 눈을 떴습니다. 어제의 술 기운이 남아있었죠. 씻고 옷을 갈아입은 후 저는 김영철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가야 할까? 안 가도 될까? 잠시 고민했지만 이미 이곳까지 왔으니 그의 말을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더 잃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김 부장님, 부르셨습니까? 공장 회의실에 들어서며 피곤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더니 온몸이 무거웠어요. 김영철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제 말씀해주신 문제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저희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이 제 귀에 바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도움이요? 어떻게요?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젊은 여성 연구원과 몇몇 엔지니어들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자신을 박지영, 연구개발팀 팀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래드포드 씨. 저희가 해결책을 마련했어요. 저는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해결책이요? 박지영은 회의실 대형 스크린을 켜며 설명했어요. 네. 저희는 지난 15년간 글로벌 안전 인증 데이터를 독자적으로 구축해왔습니다. 모든 국제 표준뿐만 아니라 더 엄격한 자체 기준도 있죠. 화면에는 방대한 데이터베이스가 펼쳐졌습니다. 각종 안전 기준, 테스트 결과, 인증 문서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박지영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브래드포드 씨의 회사에 필요한 인증 데이터를 저희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없는 범위 내에서요. 저는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경계하고 불신했던 이 한국 회사가 지금 저희 회사를 구하겠다고 제안하고 있었으니까요. 잠깐만요. 왜 이렇게 도와주려는 겁니까? 경쟁사인데도 말이죠. 김영철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경쟁사지만 안전은 경쟁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제품은 모든 사람의 이익이니까요. 그 순간 10년 전 동생 스티브의 사고 장면이 떠올랐어요. 당시 겪었던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아시아 제품에 대한 깊은 불신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앞에 이 한국 엔지니어들이 진심으로 저희를 도우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진심입니까? 저희를 도와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지영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시스템이 테크놀로지 솔루션보다 더 정교하고 방대합니다. 함께 협력한다면 오히려 양사에 모두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화면에 표시된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로서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수년간 체계적으로 구축된 최첨단 안전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군요. 이 정도 수준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15년이요. 그리고 200여 명의 직원들이 매일같이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해봤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려면 우리 회사도 최소 10년은 걸릴 거예요. 그런데 바로 눈앞에 완성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편견으로 판단했던 그 한국 기업이 지금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도 있다니. 이 생각이 저를 강타했어요. 회의실을 나서는데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도와주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어제 제 태도가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는데도요. 김영철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브래드포드 씨가 안전에 대해 진심으로 고민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희도 한때는 많은 편견과 싸워야 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죠. 그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다음 날 저는 박지영과 함께 공장을 다시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어요. 비판하고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이해하고 배우기 위해서였죠. 지금부터 저희 생산 라인을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박지영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신뢰가 느껴졌어요. 저는 처음 방문했을 때와는 다른 시각으로 공장을 바라봤습니다. 생산 라인의 움직임이 마치 정교한 시계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어요. 작업자들의 손놀림은 숙련되어 있었고 불량품 검수 과정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철저했습니다. 저희 공장은 분당 1200개의 부탄가스를 생산합니다. 박지영이 설명했어요. 그러나 불량률은 100만 개당 10개 미만입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치인데요. 어떻게 가능한 거죠?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지영이 누기검사 라인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이곳에서는 부탄가스 캔들이 55도의 뜨거운 물에 담겨 검사되고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은 물속에서 미세한 기포가 발생하는지 주시하고 있었죠. 이 온도에서는 가스 내부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작은 결함이라도 있으면 기포가 나타납니다. 박지영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자동화 시스템과 인간의 감각을 모두 활용해요. 55도 물속에서 진행되는 누기 검사는 사람의 눈이 더 정확하게 감지하거든요. 저는 검수 과정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지만 이 정도로 세심하진 않았어요.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콤파운드 작업 구역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부탄가스 캔의 상단부에 특수 고무 패킹이 설치되고 있었어요. 이 고무 패킹 작업은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나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박지영은 자부심이 느껴지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이건 저희 회사의 특허 기술입니다. 온도 변화에 최적화된 배합비가 있어요. 그래서 북극부터 아프리카 사막까지 어디서든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죠. 저는 그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다양한 기후 조건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했지만 아직 완벽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거든요. 박지영은 저를 데이터 센터로 안내했습니다. 벽면 가득한 모니터들이 실시간으로 생산 데이터와 품질 지표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전 세계 수출된 제품의 안전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감지하는 AI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죠. 제 눈앞에 펼쳐진 시스템은 단순한 생산 관리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저희가 꿈꿔왔던 시스템이에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다음으로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전문성과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이 데이터라면 충분합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완벽해요.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점심시간 공장 구내식당에서 한국식 식사를 대접받았어요. 15년차 작업자 이상철 씨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제품 하나하나가 어디에서 사용될지 생각하면서 만듭니다. 사람들의 안전에 직결되는 일이니까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평생 추구해온 가치였으니까요. 안전에 대한 책임감과 자부심. 10년 전 동생 스티브의 사고 이후 저는 이 가치를 위해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편견 없이 이곳을 바라볼 때 비로소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동료들을 발견한 것이죠. 한국 부탄가스 공장의 첨단 기술력을 직접 목격하면서 제 마음속 깊이 자리했던 편견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구의 기술력만이 최고라는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어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제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왜 한국 부탄가스가 세계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는지, 그리고 왜 이 제품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받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박지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자부심의 미소였어요. 그리고 저도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더 이상 경쟁사의 대표가 아닌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동료로서의 미소였죠. 한국 기업의 도움으로 데이터를 확보한 저는 즉시 본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화상회의를 통해 박지영과 김영철이 직접 CEO와 기술팀에게 데이터의 활용법을 설명했어요. 본사의 반응은 저와 마찬가지로 놀라움과 감사함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CEO가 화상으로 물었어요. 네, 가능합니다.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완벽해요. 국제 안전 인증을 통과하는데 충분합니다. 박지영은 전문적인 영어로 추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는 각국 규제기관의 최신 기준을 모두 반영하고 있어요. 다음 며칠간 데이터 전송과 시스템 통합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24시간 체제로
저희 회사를 지원했어요. 그들의 열정과 효율성은 경이로웠습니다. 일주일 후, 기적적으로 우리 회사는 국제안전 인증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저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다시 한국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한국 부탄가스 공장 회의실에서 만난 김영철과 박지영, 그리고 여러 직원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영철은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양사가 더 긴밀히 협력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말한 후 저는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저는 부끄러운 고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주목했습니다. 저는 깊은 호흡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에 오기 전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양 제품, 특히 가스 제품에 대한 불신이요. 10년 전 제 동생이 겪은 사고 때문에 김영철의 눈빛이 이해의 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하지만 이곳에서 본 모든 것이 제 편견을 완전히 깨부셨습니다. 여러분의 기술력, 안전에 대한 열정, 그리고 이타적인 협력 정신. 이건 제가 20년간 업계에서 보지 못한 수준입니다. 말을 마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지영이 따뜻한 미소로 말했어요. 브래드포드 씨, 편견을 인정하고 극복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런 솔직함이야말로 진정한 협력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에 저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는지, 얼마나 많은 기회와 관계를 놓쳤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우리는 공장 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김치를 처음 맛보는 저에게 모두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반응을 기다렸죠. 와, 이것도 한국의 기술력인가요? 매우 독특한 맛이네요.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박지영이 제안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있으시면 서울 투어는 어떠세요? 한국의 다른 면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정말 좋아요. 이제 저는 한국의 모든 것이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그날 저녁 박지영의 안내로 서울을 둘러봤습니다. 한강변을 걸으며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을 감상했고 첨단 빌딩들 사이에 자리한 경복궁도 방문했죠. 놀랍습니다. 첨단 기술과 전통이 이렇게 조화롭게 공존하다니.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박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발전했지만 뿌리는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의 제품이 왜 그렇게 특별한지. 저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전통의 정신과 첨단 기술의 만남. 그것이 한국 제품의 비밀이었습니다. 68세의 박종현 회장은 카리스마 넘치는 원로였어요. 그의 집무실은 현대적인 설비와 전통적인 한국 미술품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이었습니다. 브래드포드 씨, 이번 방문은 어떠셨나요? 회장님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갑니다. 회장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좋게 변하셨길 바랍니다. 저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어요. 회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업 문화를 만드셨나요?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동시에 이런 이타적인 협력 정신은. 회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핵심 철학은 공존입니다.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것이죠. 우리 회사는 이익만 추구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제품으로 세계인의 삶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죠. 회장님은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도자기 화분을 가리키셨어요. 이 화분을 보세요. 여기 담긴 식물이 자라려면 흙, 물, 빛, 공기가 모두 필요합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식물은 죽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 사람, 가치관,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 균형을 이뤄야 진정한 성장이 가능하죠. 그럼 경쟁사인 저희를 도와주신 이유도 맞습니다. 경쟁은 서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지만 안전은 함께 지켜야 할 가치니까요. 브래드포드 씨와 같은 전문가가 일자리를 잃는다면 그것은
업계 전체의 손실입니다. 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런 철학, 서양 기업들이 배워야 할 점이 많습니다. 회장님은 겸손하게 대답하셨어요. 우리도 서양 기업에게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죠. 대화가 계속되면서 회장님은 회사의 역사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는지, 어떤 위기를 겪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저는 그 이야기에 깊이 몰입했어요. 초기에는 우리도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불량품으로 인한 사고, 해외 시장에서의 신뢰 상실, 그 시간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죠.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동생 스티브의 사고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 사고도 더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과정의 일부였을까요? 우리는 실패에서 배우기 위해 안전사례 연구센터를 설립했어요. 회장님이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사고와 불량 사례를 분석해서 재발을 방지하죠. 회장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철학은 단순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오늘의 혁신. 우리는 매일 조금씩 개선하고 그 작은 개선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믿습니다. 대화를 마치기 전 회장님은 책장에서 한 권의 책을 꺼내 저에게 건네셨어요. 이건 우리 회사의 50년 역사를 담은 책입니다. 브래드포드 씨에게 작은 선물로 드립니다. 저는 감사히 받으며 말했습니다.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미국에 돌아가서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장님과의 대화가 끝난 후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을 모든 동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글을 쓰다 문득 동생 스티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스티브, 내가 한국에서 발견한 걸 내게 꼭 말해주고 싶어. 이제 내 사고에 대한 진실을 알 것 같아. 그건 아시아 제품의 문제가 아니었어. 무슨 말이야, 마이클? 스티브의 목소리에는 의아함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달에 한국을 같이 방문하지 않을래? 내가 여기서 본 것들이 너의 시선도 바꿔줄 거야.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빌딩들 사이로 옛 궁궐의 지붕도 빛나고 있었어요. 그 광경은 제가 발견한 한국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나라, 그리고 편견을 뛰어넘어 세계와 소통하는 기업들. 해시태그 챕터 8 긍정적 결말. 6개월이 지난 후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행사를 위해서였어요. 서울 강남에 위치한 새 건물 앞에는 글로벌 안전기술연구소 간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제안으로 시작된 양사의 협력은 6개월 만에 글로벌 합작연구소 설립으로 이어졌어요. 개소식 연단의 선전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6개월 전 저는 위기를 맞아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술을 넘어선 가치를 배웠죠.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이 연구소는 단순한 비즈니스 협력이 아닙니다. 이는 안전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위한 국경 없는 협력의 상징입니다. 박수 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테크놀로지 솔루션의 CEO와 한국부탄가스의 박종현 회장님이 함께 테이프 커팅을 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감격의 물기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6개월 전 이 땅에 첫 발을 디뎠을 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연구소 내부를 둘러보니 한국과 미국 엔지니어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하면서도 기술적 열정으로 소통하는 그들을 보며 미소가 지어졌어요. 저는 이제 서울과 시카고를 오가며 양국의 기술력을 접목시키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제 동생 스티브의 변화였습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의심이 가득했던 그가 이제는 재활을 마치고 연구소에 합류했어요. 스티브의 경험은 오히려 제품 안전성 개선에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했죠. 개소식 다음 날 저와 스티브는 함께 한강을 산책했습니다. 봄이 오는 길목, 강가에는 벚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형,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형이 미쳤다고 생각했어. 스티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 사고로 겪은 트라우마를 알면서 내게 한국 제품을 신뢰하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마음을 이해해. 나도 그랬으니까. 스티브는 잠시 강물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이 연구소가 없었다면
나 같은 사고 피해자가 계속 발생했을 거야. 맞아. 한국에서의 경험이 내 인생을 바꿨어. 이제 우리의 협력이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거야. 서울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저는 강남에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매일 아침 한국어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한국 역사와 문화를 배우러 박물관과 고궁을 방문했어요. 연구소 설립 3개월 만에 우리는 첫 번째 공동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각국 언론에서 한마이너스미 합작 연구소의 성공 사례로 우리를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방송 앵커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한국의 부탄가스 기술이 세계 안전 기준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과거 값싼 제품으로 인식되었던 한국산 제품이 이제는 최고의 기술력과 안전성으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개소식 1주년 기념행사에서 저는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한국 부탄가스 회사의 명예기술 고문 임명장이었어요. 임명식 후 열린 만찬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어로 연설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기술만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철학, 전통과 혁신의 조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열정. 이 모든 것이 제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연구소 설립 2주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서울 아파트 창문을 열었더니 새벽 햇살이 도시를 비추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최근 찍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동료들, 그리고 제 동생과 함께 찍은 연구소 단체 사진이었죠. 때로는 편견이 우리의 시야를 가립니다. 하지만 그 편견을 깨뜨릴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더 넓은 세상과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에게 한국은 그런 의미입니다. 기술의 한계를 넘어 함께 성장하는 인류의 가능성을 보여준 곳이죠. 연구소로 출근하며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더욱 밝을 것이다. 창밖으로 떠오르는 태양처럼 새로운 가능성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작은 부탄가스 하나에도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과 장인정신, 그리고 안전에 대한 헌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90%라는 숫자 뒤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해온 우리 기업들의 노력이 있었죠.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모방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첨단 기술과 전통의 조화를 이룬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혁신의 나라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의 기술과 정신은 이미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외국인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통해 한국의 숨겨진 기술력을 자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감동 속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